네. 우리 저번 시간에 그저께 했던 이야기 이어서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저번 시간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A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그냥 정사각형의 행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반적인 매트릭스 A,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매트릭스 A에 대한 아이겐밸류 비슷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 이 둘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트랜스포즈 A 아이겐벡터들을 V라고 불렀고, AA 트랜스포즈 아이겐벡터들 U라고 불렀고, 그 둘의 넌제로 아이겐밸류들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람다 매트릭스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게 되겠고,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그 넌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놓고 살펴봤더니 A를 이런 식으로 V1, U1 다 구했고 람다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여기 람다들의 스퀘어 루트, 람다 다 이제 여기 봤던 것처럼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전부 다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들이었기 때문에 넌제로 아이겐밸류들은 다 0보다 컸지요. 아이겐밸류들이 다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들 스퀘어 루트들을 다 계산할 수 있었고, 그 스퀘어 루트들로 차 있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이렇게 부르자. 그렇게 놓고 살펴봤더니 A를 이렇게 U 시그마 V, U1 시그마 V1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얘를 활용을 해서 요 위에 A 트랜스포즈 A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도 만들 수 있었고,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살펴보면 이 U들은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벡터들이 쭉 넌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이 쭉 쌓여 있는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었고, 우리 시그마, 이 가운데 이제 넌제로 아이겐밸류들로 만들었던 시그마를 이제 시그마 R 이렇게 부르기로 일단은 했고, 그리고 시그마 R에는 그러면 다 포지티브, 그 다이아고널에 포지티브 넘버들만 쭉 들어갔겠죠. 그리고 V1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 넌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V1도 마찬가지로 오소고날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A를 이렇게 U 시그마 V로 이렇게 지금 U1 시그마 1 V1으로 이렇게 디컴포즈, 그 팩토라이즈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인 걸 알 수가 있었죠. 사이즈 여기 다 표시를 했었고,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여기에서 시그마 R, 요 시그마 매트릭스 다이아고널에 들어있는 애들, 걔들을 싱귤러 밸류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오소고날 매트릭스 U1을 레프트 싱귤러 벡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누워있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컬럼들을 라이트 싱귤러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폼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A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넌제로, 그러니까 0인 싱귤러 밸류들, 그러니까 넌제로 아이겐 밸류들을 다 제거한 다 포지티브한 싱귤러 밸류들만 남겨놓은 이런 형태를 특히 컴팩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얘 U1 말고 그 0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도 다 쌓아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A 매트릭스를 똑같은 U, 뭐 사이즈는 더 커졌지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때는 이제 0 아이겐벡터에 해당하는 0 아이겐밸류들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그마가 이제는 스퀘어한 다이아고널의 포지티브 넘버들만 차 있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고 A의 사이즈랑 똑같은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0을 채워 넣은.
이런 형태로 디컴포즈 해놓은 애를 요 얘기죠. 얘를 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우리가 뭔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살펴보면 이제 시그마 1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여기를 시그마 R이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서브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시그마 1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 뭐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다시 A는 요 위에 풀 SVD 폼을 그대로 가져오면 U1의 수직인 애들 U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U1과 U2는 서로 다 오소고널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오소고널한 애들. 그리고 여기다가 시그마 1 0 0 0 이렇게 되어 있고,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 그러면 여기 이거 전개해보면 우선 얘를 U 1부터 랭크까지 시그마 I, U, I, V, I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VI들은 이제 R까지니까 V1에 해당하는 애들까지, U1에 해당하는 애들까지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우리 그때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들 가지고서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 그 매트릭스 A에 그 0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그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고, 그렇죠? 그 아이겐밸류에서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 스퀘어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시메트릭 스퀘어 매트릭스 A에 대해서 Q1이 이제 그 넌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 Q2가 나머지들 이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여기 람다 0이 다 차 있는 람다들이 0이 아닌 것들이 차 있는 람다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곱을 해놓고 보면 얘는 1부터 n까지 다 람다 i qi 트랜스포즈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뒤에 내가 r by r이라고 하면, n보다 작은 r by r이라고 하면 이걸 n까지 다 더할 게 아니라 그냥 r까지만 더해도 마찬가지였죠. 어차피 람다 i가 r보다 크면 람다 0이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 뭐였냐면, 요 Q2 트랜스포즈, 얘네들은 요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 얘네들은 A에다 곱해버리면 그냥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요 Q1들은 A에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걔들이 다 Q1 오소노멀한 컬럼들, Q1의 오소노멀한 컬럼들의 스팬으로 표시되니 Q1은 그 A의 레인지의 베이시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메트릭한 A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시메트릭하지 않은 A, 아무렇게나 생긴 A를 풀 싱글러벨 디컴포지션 해놓으면 여기 들어있는 V2에 해당하는 V2에 들어있는 컬럼들은 A의
A의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U1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 걔들은 A의 레인지의 베이시스 벡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 매트릭스나 싱글러 밸류 항상 존재하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만들고 보면 이제 그놈의 매핑 A에 한 매핑이 가지는 레인지와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어, 바로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놓으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몇 가지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시그마 맥스 A의 시그마 맥스 그러면 이제 맥시멈 싱글러 밸류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우리 순서대로 세워놨으니까 시그마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1이 어떤 의미 가지는지 우리 한번 요거를 살펴볼게요. 예전에 우리 아이겐밸류 이야기했을 때 A가 시메트릭하다고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면 어, 그리고 아이겐밸류들이 순서대로 람다 1부터 이렇게 쭉 서 있다고 했을 때 람다 1과 람다 n이 뭘 얘기를 해줬냐면 람다 1은 이런 쿼드래틱 폼의 맥시멈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람다 n은 미니멈 이 쿼드래틱 폼의 최소값 어떤 벡터 n차원 벡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시메트릭하지 않은 A 어떤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쿼드래틱 폼의 비율 말고 요거 요 비율이 지금 뭔가가 궁금해요. 이건 뭘까요? 어떤 x는 y는 ax의 매핑해서 x는 입력이고 ax는 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A에 의한 입력과 출력 얘가 입력이고 얘는 출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입력과 출력의 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거의 맥시멈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매트릭스를 어떤 매트릭스에 이 매트릭스를 어떤 한 연산자라고 보면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보면 그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AX에 의해서 입력과 출력 입력이 얼마나 뻥튀기가 되는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매트릭스 A의 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입력 최대 개인인 거죠. 어떤 X를 뭐 넣었을 때 그 출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입력 대비. 그게 이제 관심사예요. 우리 아이겐밸류에서는 쿼드래틱 폼의 배율, 뭐 그런 쿼드래틱 폼의 개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쿼드래틱 폼 말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개인, 맥시멈 개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맥시멈 개인 그냥 제곱해서 대신 이 제곱이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제곱이 뭐 k배만큼 커지면 그 제곱하지 않은 비율은 그냥 뭐 스퀘어 루트 k만큼일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살펴보면 위에 대한 답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풀어보면 x 트랜스포즈 x를
분모에 이거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이건 답 알죠? 얘는 이 매트릭스의 맥시멈 아이겐 밸류가 바로 그 맥시멈 값이 될 겁니다. 람다 1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A 트랜스포즈 A의 맥시멈 아이겐 밸류 값이 내가 원하는 요 배율의 그 스케일 팩터의 맥시멈 게인의 말이 자꾸 여러 개를 해서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A 트랜스포즈 A의 맥시멈 아이겐 밸류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맥시멈 게인의 제곱값이 된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질문 제곱하지 않은 거는 이건 뭐 스퀘어 루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싱귤러 밸류 싱귤러 벡터 만들 때 지금 아까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예요? A 트랜스포즈 A의 맥시멈 아이겐 밸류잖아요. A 트랜스포즈 A의 맥시멈 아이겐 밸류 여기 붙어 있고 걔를 스퀘어 루트에서 시그마를 만들었으니까 시그마 만들 때 그럼 얘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그럼 결국 그 A 트랜스포즈 A의 맥시멈 아이겐 밸류의 스퀘어 루트는 A의 싱귤러 밸류, 첫 번째 싱귤러 밸류 이구나 라고 바로 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런 연산자의 개인, 연산자의 맥시멈 개인, 맥시멈 배율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맥시멈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A의 이 미니멈 값은 0 아니면 랭크가 부족하면 0이고 그 맥시멈 싱귤러 미니멈 싱귤러 밸류 0이니까 랭크가 꽉 차 있으면 그 시그마 R이 되겠죠. 미니멈 값. 뭐 미니멈 값보다 사실은 맥시멈 값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여튼 요 그 내 연산자 A의 그 맥시멈 스케일 팩터는 그 시그마 맥스가 된다. A의 시그마 맥스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싱귤러 밸류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출력 값은 저 이상은 못 나온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요 얘기를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엔 적혀 있는데 노트북 파일엔 적혀 있는데 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시 언젠가는 다음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내 연산 A에 의한 맥시멈 배율, 맥시멈 싱귤러 밸류가 된다. 미니멈 얘기 드렸고 컨디션 넘버 어딘가 이제 다음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벡터 디컴포지션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찾은 시그마, U, V들을 사용해서 이제 뒤에 나올 토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보면 놈인데 좀 다른 이름, 오퍼레이터 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수도 인버스 다음 뭐 몇 가지 이제 이 슬라이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겹게 이제 많이 끌어오고 있는데 우리 뒤에 공부할 내용을 사실은 몰라도 대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마 요 얘기만 하면은 네, 요 오퍼레이터 놈. 이 오퍼레이터 놈이라는 것은 놈인데 우리 벡터의 놈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벡터의 놈 우리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좀 일반적인 정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이 정의 방법은 매트릭스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퍼레이터 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놈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놈, 뭐 여기 보면 A 놈, B 놈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떤 그 오퍼레이터 놈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A, B 그냥 간단하게 같다고 칩시다. 같으면 내 U가 내 입력이고, X가 내 연산자고, 매트릭스고, 지금 찾는 게 뭐죠? sum of 어떤 그 출력의 놈인 거죠. 내 입력이 놈이 1 안에, 유닛 볼 안에서 내가 입력을 택했을 때, 유닛 볼 안에서 입력을 택했을 때, 내 출력이 얼마나 뻥튀기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오퍼레이터 놈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우리 얘기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A, B가 다 투 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연산자 X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 X에 대해서 정의가 뭐였죠? U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상황에서 XU의 출력들의 맥시멈 값을 X의 놈이다, 오퍼레이터 놈이다. 여기 이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밑에다가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같은 놈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놈을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놈은 이런 방식으로 정립됩니다. 매트릭스 2놈 같으면 매트릭스 2놈은 이거 지금 우리 방금 본 거죠? U를 유닛 볼 안에서 움직였을 때 내 출력이 얼마큼 커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입력 대 출력의 비율이잖아요. X2놈은 그냥 X의 맥시멈 싱귤러 밸류가 된다.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터 놈이라,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연산 이 X를 어떤 연산자라고 보는 거죠. U가 들어가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그 오퍼레이션, X를 곱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뭔가 크기가 바뀌고 그런 이야기라서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뭐 크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인듀스 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매트릭스의 노음 이야기할 때 프로비니어스 노음 이야기를 했었고, 프로비니어스 노음은 모든 어, 그 모든 뭐예요, 원소들의 제곱 합을 스퀘어루트 한 거, 투놈, 벡터 투놈 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투놈이라고 안 부르고 매트릭스에서는 프로비니어스 놈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야기를 하기를 투놈은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그 답이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의 투놈. 사람들이 매트릭스 투놈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2를 안 붙이고 그냥 매트릭스 놈이라고 하면 맥시멈 싱귤러 밸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매트릭스에 그때 원놈, 우리 벡터의 원놈은 절대값을 그냥 다 합해 놓은 거라고 했는데, 매트릭스의 원놈은 그렇지 않다고 했고, 매트릭스의 some absolute value 놈이라고 불렀었죠. 아, 이 위에 어디 있겠네. 가보시죠. 여기. 이게 보면 윗줄에 있는 것들, 윗줄에 있는, 여기 첫 줄에 있는 놈은 각 원소들의 절대값을 그냥 다 더해 놓은 거를 벡터에서는 원놈이라고 했는데 매트릭스에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sum absolute value. 여기서 두 번째에서도 이거는 매트릭스에 있는 원소의 맥시멈 값, 맥시멈 그 크기의 맥시멈 값, 그러니까 원소별 크기의 맥시멈 값인데,
걔는 벡터에서는 그냥 인피니티 놈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뭐 다른 이름으로 맥시멈 앱솔루트 밸류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많이 사용은 되지만 표준으로 이렇게 SAV, MAV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근데 이런 그 옵티미제이션 문제에 이런 오브젝티브 밸류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sum absolute value 놈이라고 써주고 아예 정의를 명확하게 써줘야 사람들이 이거를 원놈이라고 하고 하면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원놈, 매트릭스의 인피니티 놈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매트릭스의 인피니티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여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진짜 매트릭스 원룸과 진짜 매트릭스의 인피니티는 무엇인지 요거를 똑같이 오퍼레이터 놈에 대해서 이 다른 놈에 대한 여기 지금 투 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 계산해서 맥시멈 싱귤러 밸류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처럼 원 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 인피니티 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 지금 놈 말 계속 나오는데 원 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 U 여기 보세요. 지금 첫 줄은 A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A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명확해요. 벡터의 놈들 이야기. 이거 다 벡터잖아요. 벡터의 놈들 이야기하니까 투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처럼 요 벡터들의 투놈을 가지고 요 정의를 따랐을 때 그 맥시멈 스케일 벡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이라고 하면 원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 인피니티 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얘네들을 다 인피니티 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뭘까요? 이거 첫 번째 투놈에 대한 거 이제 우리 아까 그 싱귤러 밸류를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인피니티 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은 뭘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즉 매트릭스의 인피니티 놈이란 무엇이냐? 지금 U가 입력의 놈이 1로 바운드 되어 있다. 인피니티 놈이 1로 바운드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각각의 원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U의 각각의 원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경우에 그때 그 오퍼레이션 결과 XU의 인피니티 놈의 맥시멈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한 가지 예를 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볼까요? 보면 XU는 U를 U1부터 U2 두 개라고 하면 XU는 1은 쓰기 귀찮으니까 6U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U2 마이너스 3U1 더하기 4 곱하기 U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XU의 인피니티 놈은 뭐예요? 둘 중에 절대값이 큰 놈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절대값이 큰 놈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단 U가 인피니티 놈이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둘 중에 큰 놈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요? U1, U2.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수학하고는 좀 우리 어릴 때 공부한 수학은 그냥 문제 있으면 그거 쭉 풀어서 뭐 쭉 풀면 답이 나오면 그 답을 풀어. 근데 얘는 뭐 그렇게도 방법이 있지만 좀그 뭐랄까요?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금방 답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되면 얘들을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U1, U2 전부 다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절대값 1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U1을 1을 쓰고 U2를 마이너스 1 씁니다. 둘 다 1 써볼까요? 둘 다 1 써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XU는 6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8이 되고 1이 되고가 아니고 4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면 맥시멈 그 인피니티 놈은 뭐예요? 4죠. 4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 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아예 마이너스 1 써버리면 마이너스 1 써버리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 그럼 이제 뭐가 되나요? 8하고 마이너스 7. 그럼 맥시멈 인피니티 놈은 8이 되죠. 아까 4보다 훨씬 커졌죠.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U1하고 U2를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쓰고 그 앞에 개수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면 아까 여기처럼 U1 앞에 개수 6이었으니까 플러스 1 쓰고 U2는 앞에 개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쓰고 그러면 내가 어떤 U1, U2를 그런 식으로 고르면 이 각각 원소들을 뭘로 만들 수 있냐면 그냥 절대값의 합, 요놈의 절대값의 합, 요놈의 절대값의 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맥시마이즈, XU의 인피니티 놈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U1, U2의 선택은 뭐가 되냐면 요 두 로 중에 절대값의 합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로를 골라 보면 아랫줄이 아니면 윗줄이죠. 그 윗줄을 고르고 U1, U2를 얘네들의 부호에 맞게 쭉 플러스 1을 선택하거나 마이너스 1을 선택하거나 하면 결국 내 출력 인피니티 놈을 뭘로 만들 수 있냐면 이 로의 앱솔루트 밸류들의 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중에 그 모든 로에 대해서 그걸 다 살펴보고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로 중에서 절대값 원놈이 가장 큰 로를 고르는 거예요. 절대 로 중에서 원놈이 가장 큰 로를 고르고 거기에 맞춰서 U1, U2의 부호를 선택해주면 맥시멈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르면 되겠어요? 맥스 로에 대해서 J를 다 쭉 스캔해서 XIJ에 그러니까 얘들은 그 어떤 로에 대한 i번째 로에 대한 어, 앱솔루트 밸류 i번째 로에 대한 로의 원놈이 되겠죠. 앱솔루트 밸류의 썸. 그리고 그걸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로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부호를 U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인피니티 놈은 그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인피니티 놈이 어, 인피니티 놈 뭐였더라? 인피니티 놈이 벡터의 인피니티 놈은 그냥 크기가 가장 큰 원소의 값이잖아요. 매트릭스 인피니티 놈은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 로의 원놈들의 맥시멈 값으로 정해진다. 여기 적힌 것처럼. 아예 풀어써서 맥스로 썬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많이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그 컴퓨테이션 툴에서 어떤 매트릭스의 놈을 여러분이 계산하라고 시켜보면 인피니트 놈 계산하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얘를 계산해줘. 그리고 여기 이제 좀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적혀. 뭐요 코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떤 매트릭스의 원놈, 인피니티 놈 살펴보면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맥스로 썸 살펴보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맥스 그 매트릭스의 인피니티 놈 말고 원놈은 그럼 매트릭스의 원놈은 아, 매트릭스 원룸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아까 이 매트릭스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6 마이너스 x 여기에다가 u를 u1, u2 있는데 곱할 건데 문제는 u가 원놈이 1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야기는 뭐죠? u1, u2 절대값 더해서 1보다 작아요. 1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u들 가지고서는 얘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xu는 아까 적은 것처럼 6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1 요 놈의 이제는 내가 관심 있는 게 요 둘 중에 맥시멈 값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선 그랬죠. 이 위에서는 인피니티 놈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 둘의 맥시멈 값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는 요 둘의 절대값의 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냐면 얘는 U1, U2에다가 한쪽에다가 제일 큰 값을 몰아줘. 1 또는 마이너스. U1에다 1을 그러니까 그 U1, U2의 그 다이아몬드 안에서 그 원룸 볼 있죠. 다이아몬드 안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일 게 아니라 한쪽으로 가장 큰 놈을 몰아주면 얘를 계산하거나 U1에다만 몰아주면 아니면 U2에다만 몰아주면 이쪽을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U1을 0으로 쓰면 U1을 1로 쓰면 얘가 계산이 되는 거고 U2를 1로 쓰면 얘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각각 U1을 넣었을 때는 얘가 계산이 되니까 원놈은 뭐죠? 6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9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그래서 이 컬럼 중에 컬럼의 절대값 총합을 컬럼의 원놈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예,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컬럼에 해당하는 애들의 원룸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컬럼을 골라서 이 컬럼이죠. 그 컬럼에 해당하는 U만 1을 쓰고 나머지는 다 0을 써버리면 얘를 그냥 요놈의 원놈을 네, 매트릭스 그 원놈 XU의 원놈 출력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U1에다 다 안 몰아주고 U1에다 0.9를 몰고 나머지에다 0.1을 몰았다. 그러니까 U를 0.9, 0.1
그러니까 한쪽에 0이 아닌 걸 남겨놨다면 그거는 얘를 항상 다른 쪽에 0이 아닌 걸 남겨놨다면 걔를 제일 큰 쪽으로 몰아줘서 항상 키울 수 있다는 걸, 그 원놈 값을 키울 수 있다는 걸 항상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는 뭐예요? 로들의 원놈들을 살펴봐서 가장 큰 애를 골라주면 되는데 얘는 컬럼들의 원룸들을 살펴봐서 가장 큰 놈을 골라줍니다. 아까처럼 쓰면 뭘까요? 네. i하고 j 순서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애를 두 개 헷갈리죠. 되게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좀 헷갈리지만 그 이런 의미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원룸 다시 이야기하면 컬럼들을 살펴봐서 인피니티놈이 맥시멈 되는 컬럼들을 뽑아내면 그놈의 원룸이 매트릭스의 원룸이 된다. 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옵티미제이션 문제죠. 놈을 계산하는 거. 옵티미제이션 문제처럼 써볼까요? 얘를 맥시마이즈. 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 문제 물론 어떤 솔버에 집어넣으면 풀어주지만 이런 문제,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취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솔버를 사용을 해서 이런 문제 솔루션을 찾는 거랑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익스플리시트 직접적으로 이 매트릭스 X만 보고서 그 값을 읽어낼 수 있는 거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쉬운 작은 것들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작은 것들을 해결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를 제너릭한 솔버에 넣어서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문제의 솔루션을 이렇게 눈으로 봐서 직접 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옥션 솔루션을 얻는데 훨씬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문제들의 맥시멈 값을 유를 어떻게 배치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 같으면 어떻게 배치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얘기한 이런 논리들이 그런데 이제 유용하게 써먹힐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들을 가지고서 그 매트릭스의 매트릭스의 뭐였죠? 아니지. 인듀스 놈, 오퍼레이터 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벡터 놈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벡터가 차원이 하나만 더 높아져서 매트릭스만 돼도 어떤 그 벡터의 놈 정의 방법이, 벡터의 크기 정의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 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매트릭스에 대한 놈을 정의하지만 아무 임의의 연산에 대해서 그 놈을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벡터도 사실은 어떤 벡터가 어떤 벡터에 곱해져서 이너 프로덕트를 만들 때 만드는 어떤 연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오퍼레이터 놈이 벡터 놈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매트릭스를 어떤 벡터 입력이 들어가서 벡터 출력이 나오는 어떤 연산이라고 보고 그 연산의 그 맥시멈 스케일 벡터, 맥시멈 게인들 그런 것들을 오퍼레이터 놈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투놈, 투놈에 대한 오퍼레이터 놈, 그러면 매트릭스 X의 투놈이 되고 그건 맥시멈 싱귤러 밸류가 된다. 살펴봤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트릭스의 인피니티 놈, 매트릭스의 원놈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게 뭐 임의의 크기에 대해서 일반화된다는 걸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들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이거를 막 이것도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인데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건 그냥 무조건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 0으로 만드는 점을 찾고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얘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살펴봤던 거는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굉장히 변수가 몇 개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고 이런 놈들은 지금 이 문제들은 이, 이 함수들 밑에서는 뭐였어요? maximize 1 여기 나타난 함수들은 그 미분 그 그레디언트도 굉장히 이상한 애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 함수가 스무스하지도 않고 팍팍 각져 있는 이런 함수들이고 그리고 한쪽에선 그레디언트가 계속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레디언트가 확 바뀌고 넘어가는 뾰족한 자리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정리되지도 않고 이런 우리가 어릴 때 다뤘던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있다고 치고 그걸 가지고 싱귤러 밸류, 싱귤러 벡터, 아이겐벡터들 가지고 레인지, 널스페이스 막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것도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어릴 때 선형됐을 때 배웠던 뭐 2x2 매트릭스를 가지고 뭐죠? 그거 뭐더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만들어서 그거의 해를 구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막 계산하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할 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작은 매트릭스 다루는 것들은 아니지만 작은 매트릭스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할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적힌 것처럼 이 파이썬에 넘파이 안에 제공되고 있는 이런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서 다 쉽게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지금 요 코드들 잠깐 살펴볼까요? X의 뭐 어떤 랜덤한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지금 넘파이 안에 리니얼지브라 서브 모듈에 i그라는 함수 사용하면 아이겐밸류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적혀 있진 않네요. 아이겐밸류들 다 계산을 해주고 아이겐벡터들 다 계산을 해주고 그 아이겐벡터들을 그 Q 매트릭스 형태로 아마 출력을 해주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리널 서브 모듈에 있어서 SVD 이렇게 찾아낸 명령을 주면 U 시그마 V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UV는 여기 출력 안 했지만 시그마는 SS는 그 시그마 매트릭스를 출력해 주진 않고 그 다이아고널 원소들만 해줍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풀었을 때 여기 지금 싱귤러 밸류들이 지금 2.33부터 0.68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럼 내 매트릭스 X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할 수 있나요? 내 매트릭스 X는 맥시멈 게인이 2.33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내 매트릭스 연산을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예를 들면 한쪽 맥시멈 싱귤러 밸류가 막 100만씩 되고 미니멈 싱귤러 밸류가 0.1 정도 된다. 그러면 맥시멈 싱귤러 밸류와 미니멈 싱귤러 밸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벡터를 그 연산에다가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면 뭐 거의 0에 가까운 작은 값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33에서 0.67 그 정도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은 안 일어나겠네. 그런 것들을 대충 알 수가 있겠고 여기 만약에 싱귤러 밸류 출력했는데 0이 껴 있으면 이게 4개가 안 되면 지금 매트릭스 사이즈가 5 곱하기 4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랭크는 최대한 4죠. 4 넘을 수는 없고 그러면 싱귤러 밸류 출력해 봤을 때 그게 4개보다 작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 할 수 있나요? 랭크가 예를 들어 그 싱귤러 밸류가 0이 아닌 게 3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내 매트릭스 X에 컬럼 4개잖아요. 컬럼 중에 랭크가 3이라는 이야기니까 컬럼 중에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컬럼들로 그 4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은 그 중에 3개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3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는 랜덤하게 막 만들었으니까 그 랜덤하게 만든 5 곱하기 3 매트릭스의 한 컬럼이 나머지 컬럼의 선형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풀 랭크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싱귤러 밸류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RSL은 뭘 하고 있냐면 RSL에서는 RSL에서는 똑같이가 아니고 또 다른 랜덤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5 곱하기 3열을 만들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 계산해보고 세 번째 줄은 뭘 한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 X 트랜스포즈 X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을 계산했어요. X 트랜스포즈 X는 사이즈가 뭐예요? 4 곱하기 4. 그러면 아이겐밸류 4개가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랜덤한 5 곱하기 3열을 만들었으니 아이겐밸류 4개가 그러니까 X는 풀 컬럼 랭크일 것이고 아이겐밸류가 4개가 다 0이 아닌 뭔가가 있겠죠. 0이 아닌 뭔가가 있을 거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램 매트릭스니까 아이겐밸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잖아요. 근데 랜덤한 매트릭스 만들었으니까 0은 없을 것 같고 다 0보다 큰 람다 4개가 있겠구나 하고 여기 출력을 해봤더니 제가 표시를 어떻게 여기서 하기는 어렵네요. 어, 여기 보면 아이겐밸류 4개가 다 전부 다 0보다 큰 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겐밸류 4개고 지금 출력한 거는 그놈들의 스퀘어 루트를 출력을 한 거. 출력을 한 게 4개가 다 0보다 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한 거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매트릭스의 노음을 그냥 직접 계산을 시켜봤죠. 얘는 그럼 뭘 출력을 했을 거냐면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 계산해서 맥시멈 싱귤러 밸류 출력. 살펴봤더니 똑같죠. 여기랑 밑줄에 있는 거랑. 첫 번째 줄은 그 X 트랜스포즈 X의 아이겐 밸류들의 스퀘어 루트인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건 첫 번째 거 4.24고 그리고 아래 거는 그냥 X의 X 자체 싱귤러 밸류, 맥시멈 싱귤러. 그리고 그 다음 줄은 뭔가요? X 매트릭스의 앱솔루트 밸류들로 다 바꾸고 채우고 그 다음에 엑시스 원 방향으로 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모든 컬럼에 대해서 아니 모든 로에 대해서 쭉 옆방향으로 다 그 절대값을 다 더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로들에 대한 그 모든 로들에 대한 원놈들을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랫줄에는 아랫줄에는 그 매트릭스 X의 인피니티 놈 계산하는 거죠. 살펴보면 첫 번째 줄에서는 모든 로들에 대한 X의 로 5개잖아요. 5개에 대한 로의 원룸들 쭉 계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아랫줄에는 인피니티 놈. 그 인피니티 놈은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로들의 원룸의 맥시멈 값. 두 번째 있는 6.09 얘가 되겠죠. 그리고 X의 그 인피니티 놈 직접 계산시켜 봤더니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줄은 이제 원룸, 매트릭스의 원룸 계산하고 우리 정의대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매트릭스에 지금 제로 엑시스 방향으로 썸 했으니까 모든 컬럼에 대해서 컬럼의 원룸들을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컬럼 4개니까 4개의 계산 결과가 나왔죠. 그 4개 중에 그중에 맥시멈 값이 매트릭스 원룸이라고 했으니 세 번째 이제 6.259 이런 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요거 여기 있는 것 여기 콜랩에서 열어서 집에 가서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끝났네. 그럼 요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몇 개 더 건너뛰고 넘어간 거 살펴볼까요? 여기 건너뛰고 넘어간 게 요거 하나 있는데 컨디션 넘버라고 하는 어떤 매트릭스에 컨디션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뭐 이렇게 그 A의 놈 대 A의 인버스의 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인버스 존재하지도 않는 애를 가지고 인버스 놈뭐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그 A가 풀 랭크라고 칩시다. A의 스퀘어하고 풀 랭크다. 스퀘어하고 풀 랭크라는 건 컬럼들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로들도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그리고 인버터블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그 풀랭크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풀랭크다. 어떤 이야기가 왔냐면 그 스퀘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하다. 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스퀘어 매트릭스가 넌 싱귤러하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매트릭스가 넌 싱귤러하다.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넌 싱귤러하다, 풀랭크다, 인버터블하다. 다 같은 이야기로 보면 되겠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 또는 로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 그 5가지가 서로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 4개를 다 맞고 뭐 그렇게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 4개를 다 틀린 말이고 그렇게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 컨디션 넘버는 어떤 얘기로 보면 되냐면 넌 싱귤러한 매트릭스인데 A의 시그마들이 시그마들이 114,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어떤 또 다른 매트릭스 싱귤러 밸류가 114, 5.1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아예 싱귤러에서 마지막 줄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A가 4 곱하기 4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지금 싱귤러 밸류가 지금 3개밖에 0이 아닌 싱귤러 밸류가 3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랭크가 3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랭크 4가 아니고 3 풀 랭크가 아니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풀 랭크가 아니니까 인버티블 하지 않다. 아니면 싱귤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얘는 랭크가 인버티블하고 넌 싱귤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풀 랭크. 얘는 랭크 디피션트라고 하죠. 랭크가 부족하다. 얘는 풀 랭크라고 부르고. 그럼 얘는 어때요? 가운데 낀 애는. 얘는 랭크 계산해보면 non-zero singular value가 3개, 4개니까 인버터블하고 non-singular하고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건 너무 0.0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0.00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이론적으로는 인버터블하고 non-singular하고 full length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치적으로는 지금 얘랑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게 훨씬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풀랭크가 두 번째 놈 같으면 이론적으로는 풀랭크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치적으로 우리 이제 걔를 컴퓨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 수치적으로는 이제 아래쪽에 더 가깝다. 그 싱귤러 매트릭스에 더 가깝다. 랭크 디피션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뭘로 표시하냐면 컨디션 넘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을 때, 스퀘어 매트릭스 가지고 있을 때, 그놈의 컨디션 넘버는 맥시멈 싱귤러 밸류와 미니멈 싱귤러 밸류의 비중. 얘 같으면 컨디션 넘버가 100이고, 얘는 이야기할 수 없고, 얘는 아예 싱귤러 해버립니다. 얘는 10만이죠. 그러니까 이 컨디션 넘버가 크면 클수록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여러분들이 어떤 매트릭스를 푸는데 매트릭스를 가지고 선형 방정식도 풀고 막 이런 짓을 할 거잖아요. 풀 건데 컨디션 넘버를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크더라. 그러니까 작은 미니멈 싱귤러 밸류에 비해서 맥시멈 싱귤러 밸류가 굉장히 크더라. 그러면 이거는 얘는 막 굳이 컨디션 넘버 계산하자면 그 싱귤러한 애는 인피니트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크다면 이거는 뭔가 계산은 되겠지만 수치적인 에러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의견하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가 넌 싱귤러 하지만, 그러니까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큰 경우, 매트릭스가 넌 싱귤러 하지만 거의 싱귤러 매트릭스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애는 내가 매트릭스를 풀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완전 싱귤러한 매트릭스도 우리가 그걸 매트릭스 막 형성하고 계산을 해서 그 매트릭스 형성하고 하다 보면 수치 에러 때문에 원래 0인데 굉장히 작은 어떤 숫자가 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수치적으로 뭔가를 계산할 때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할 때 컨디션 넘버를 항상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를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어, 컨디션 넘버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포뮬레이션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컨디션 넘버가 뭐 문제를 수립해서 거기 문제에 나타나는 매트릭스에 그 솔버가 풀게 되는 어떤 매트릭스에 컨디션 넘버 조사해 볼 때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때 뭔가 스케일링을 사전에 해주거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멀라이즈 문제 개수들을 미리 노멀라이즈 해주고 뭐라 하죠? 노멀라이즈하고 스케일링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주고 문제를 기술하고 풀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다시 또 스케일 백 해가지고 다시 원래 문제 그, 그 스케일로 다시 되돌려서 이제 문제를 해석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딥러닝 솔버 같은 것들을 풀어보면 그 안에 항상 솔버 안에 내 데이터들 막 그 데이터 셋 같은 거 정리해주고 이렇게 될 때 보면 그 솔버들이 안에서 뭔가 스케일링 한다고 하고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컨디션 넘버 같은 것들을 이런 수치 에러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넘버도
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싱귤라리티하고 관련이 된 이야기고 그 싱귤러하다는 건 결국에는 매트릭스 랭크가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랭크는 그 싱귤러 밸류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싱귤러 밸류들을 사용을 해서 이 매트릭스가 풀어서 의미 있는 솔루션이 나올 매트릭스인지 괜히 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매트릭스인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매트릭스 컨디션 넘버 이런 이야기로 컨디션 넘버 굉장히 큰 매트릭스는 그 방정식 풀어봤자 그 AX는 AX는 B 이런 방정식을 푸는데 A가 스퀘어하고 인버터블 하다고 해도 인버터블 한데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커. 그럼 보통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솔버가 풀어주면서 컨디션 넘버가 너무 크다라는 코멘트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걸 무시하고 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B의 작은 에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의 굉장히 작은 에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B가 B1, B2, B가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숫자들이 정해져 있고 X가 있고 B가 0.1, 2, 3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이 뭐 어떤 X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컨디션 넘버가 A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보통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에러가 B의 내 파라미터들에 굉장히 작은 에러가 더해졌을 때 이 A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 그 민감도가, 솔루션의 민감도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 솔루션 별로 믿을만 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넘버가 크다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어도 별 의미 없는 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넘버는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어, 그리고 아까 넘어갔던 이야기 중에 음, 이걸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만들었을 때 여기 A를 U1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혹시 지금 제가 질문을 해볼 텐데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지. 이거는 뭔가요? 지금 제가 쭉 쓰는 거 한번 이 네 개 뭐죠? 얘를 U라고 통째로 U라고 쓰고 얘를 V 트랜스포즈라고 쓰면 이제 또 U 트랜스포즈는 무엇인지 V 트랜스포즈 V는 무엇인지 V 트랜스포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선 얘는 0이죠. U1에 있는 컬럼들, U2에 있는 컬럼들 다 서로 수직이니까. 그리고 U2 트랜스포즈 U2는 U2 오소고널 매트릭스고, 아이덴티티고요. U1 트랜스포즈 U1도 아이덴티티. V1 트랜스포즈 V1은 V1 오소고널 매트릭스니까 얘도 아이덴티티. U 트랜스포즈. 1 U 트랜스포즈는. 1 U 트랜스포즈. 1 U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고,
얘는 왜요? U1은 이렇게 생겨 있고 U1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겨. 얘가 N by R, 얘는 N by R, R by N 이런 매트릭스죠. 그러면 곱은 U1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U1은 랭크 R이잖아요. 랭크 U1의 랭크는 R입니다. U1 트랜스포즈의 랭크도 R. 랭크 R인 매트릭스 두 개 곱했는데 랭크 R보다 커질 수 없죠. 그래서 얘도 랭크 R이에요. 그러면 U1 트랜스포즈가 랭크 R, 랭크 같은 사이즈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얘는 N이 돼야죠. 얘는 N by N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얘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U1 트랜스포즈 랭크 R이고 아이덴티티 N by N 아이덴티티 랭크 N이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U1 트랜스포즈 U1.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U1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고 얘는 R by N, N by R 두 개 곱하면 U1 트랜스포즈 U1 이고 얘는 R by R. 그러면 얘는 랭크 R짜리 매트릭스하고 랭크 R 매트릭스 곱했으니까 랭크 R 될 수 있죠. 랭크 R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얘는 되죠. 얘는 이거 그냥 서로 오소노멀한 컬럼들이니까 다이아고널 다 1 들어가고 나머지 다 0 들어가서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돼요. 이거 반대. 그러니까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스퀘어하지 않고 이렇게 그 뭐야 길쭉하면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길쭉하면 그러니까 키가 크게 이렇게 길쭉하면 지금처럼 한 방향 곱한 거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반대로 곱하면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얘도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거 항상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근데 다 스퀘어한 애들이죠. U 스퀘어하고 V 다 스퀘어하니까 이건 전부 다 같은 아이덴티티죠. 그러면 여기 U1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걔는 뭐냐? 얘가 뭐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U1 트랜스포즈가 거기다 어떤 매트릭스 X 곱하면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U1 트랜스포즈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아이덴티티는 아니지만 이거는 sum of UI 트랜스포즈 I를 1부터 R까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U1 왜냐하면 U1은 U1부터 UR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U1 트랜스포즈는 U1 트랜스포즈부터 UR 트랜스포즈까지 이렇게 이거 곱하면 뭐예요?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쭉쭉쭉쭉 다 해서 뭐 여기 2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요놈 곱하기 두 번째 놈, 그 다음에 요거놈 곱하기 요놈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U1 트랜스포즈 X를 곱했다는 이야기는 이거 그냥 다 이렇게 다 풀어서 씁시다.
여기다 x를 곱했다는 이야기는 u1 곱하기 u1 트랜스포즈 x 곱하기 u2 트랜스포즈 x ur 뭐 또 다시 쓰자면 ur까지가 이렇게 컬럼들이 쭉 쌓여 있고 있는 매트릭스 u와 u1 트랜스포즈 x,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할 때 이게 어떤 뭐 나왔냐면 람다 곱하기 qi 트랜스포즈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지금 u1부터 ur까지가 서로 막 이렇게 지금 공간상에서 그 오소노멀한 u1과 ur이 있고 그리고 임의의 벡터 x가 있다고. x가 임의의 벡터가 요 평면 위에 있지 않고 평면을 벗어나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얘네들은 뭐예요? 첫 번째 원소는 x의 u1 방향 크기죠. 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x의 u2 방향 성분 크기. ur 방향 성분 크기. 그러니까 지금 요 연산은 뭐냐면 u 트랜스포즈 u1 그죠? u 트랜스포즈 u1 트랜스포즈 x는 그러니까 요거 u1 트랜스포즈 x 요 u1 트랜스포즈 x는 뭐 계산한 거냐면 x의 u1부터 ur까지 방향으로 다 분해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뒤에 u를 곱했다는 것은 그 각각 분해한 거를 다시 그 u1 방향으로 분해해서 u1에다가 붙여 u1 방향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서 알려줘. 얘는 u2 방향으로 설정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이 각각은 뭐냐면 지금 파란 동그라미 친 거는 x의 u1 방향 성분이라는 거예요. 얘는 x의 u2 방향 성분. x의 ur 방향 성분. 그리고 x의 u1부터 ur까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성분을 가지겠죠. x는 n차원 벡터니까. 그 다른 방향, u1부터 ur까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는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근데 u1부터 ur은 뭐랬죠? 매트릭스 A의 레인지 방향의 널 스페이스라고. 아니, 매트릭스 A의 레인지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요건 뭐냐면 x를 A의 레인지 방향으로 A의 레인지 방향 성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X의 레인지 방향이 이런 U1 방향밖에 없다고 하고 내 X가 이쪽 방향으로 있다고 하면 U1 트랜스포즈 X는 이 성분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U1 U 트랜스포즈는 어떤 연산이냐면 X를 A의 레인지로 가장 가까운 데다 갖다 붙인 얘가 U1 트랜스포즈 X. 지금 지금 이게 좀 예. 그러니까 얘는 그 뭐, 예,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 근데 지금 U1에는 컬럼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작은 U1부터 작은 UI까지. A의 레인지 방향의 A의 레인지의 널 스페이스들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결국 이 연산은 어떤 벡터 X를 A의 레인지에 속하도록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붙여버려요.
그걸 뭐라고 해요? 프로젝션 한다고 하죠. 얘는 A의 레인지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직접적으로 프로젝션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V1, V1 트랜스포즈, V2, V2 트랜스포즈는 V2 뭐였냐면 여기 있는 애들. V2, V2 트랜스포즈는 아까 아이덴티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안 썼네. V2, V2 트랜스포즈. 아이덴티티가 안 되고 V2 트랜스포즈 V2는 아이덴티티고. 그러면 얘는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안 되면 걔는 뭐냐? A의 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하는 매트릭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A의 널 스페이스. V1, V1 트랜스포즈는 이것도 아이덴티티는 안 되죠? 아까 여기 V1, V1 트랜스포즈 다 안 써있네. 그러니까 V1 트랜스포즈 V1은 아이덴티티. V1, V1 트랜스포즈 아이덴티티가 안 되고 V1은 여기 있는 애였는데요. 걔는 뭐라고 할까요? 널 스페이스의 수직인 공간으로 그 프로젝션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A 트랜스포즈 생각해 보면 A가 U1 시그마 V1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는 V1 시그마 U1 이렇게 쓸 수 있고 V1은 A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의 그, 그 레인지 베이식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프로젝션 onto range of A. A의 레인지에 대한 프로젝션을 시키는 매트릭스고 얘는 project onto null space of A. 얘는 projection onto A 트랜스포즈의 레인지로 프로젝션 시키는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어디 본 적 있죠? 어디서 봤냐면 여기 A의 널 스페이스하고 A의 트랜스포즈의 레인지는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집합이 수직이라는 것은 모든 아무 원소나 각각에서 꺼냈을 때 항상 수직이 되네요. 지금 레인지 오브 그러니까 A의 널 스페이스하고 A 트랜스포즈의 레인지하고 서로 수직인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 보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A의 널 스페이스는 베이식 벡터들이 V2들이고 A의 트랜스포즈의 레인지는 V1이 베이식 벡터. 그러면 이 베이식끼리 V1하고 V2 서로 수직이잖아요. 우리 여기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싱귤러 벡터들, 인풋 싱귤러 벡터들 가지고서 우리 그 리니어 알지브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심오한 개념 A의 널 스페이스와 A 트랜스포즈 레인지 수직이다. 직접적으로 싱귤러 벡터들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여기 싱귤러 벡터의 이 싱귤러 벡터, 인풋 싱귤러 벡터와 아웃풋 싱귤러 벡터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걔들의 프로덕트가 어떤 이거는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럼 U1, V1 트랜스포즈 이건 뭐예요? 이거는 U1, V1 트랜스포즈 아니면 U1 트랜스포즈 V2, U1 트랜스포즈 V2? 이건 뭐예요? 얘는 뭐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정의조차 되지 않는 U1의 트랜스포즈, 그 U1의 그 길이하고 V1의 V2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아예 이런 건 정의가 안 되는 수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싱귤러 벡터들을 깊게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이해하기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뭐 증명하는 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남들 설득하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논리를 어,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 정도로 싱귤러 벡터들하고 오퍼레이션론 그리고 싱귤러 벡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거기에서 나타나는 싱귤러 벡터들이 어떤 해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제가 곧 아이클래스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10시, 이른 아침이긴 한데 카이스트 그 항공과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지금 수업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요. 근데 제가 다른 학교들 다녀보면서 다른 연구소를 다녀보면서 우리 연구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세미나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나중에 김새더라고요. 꼭 뭐 남 좋은 것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꼴이니까. 그래서 남들 가르쳐주는 것보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있고 앞으로 저랑 같이 연구를 많이 할 여러분들한테 더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얘기를 해서 인하대 학생들도 다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놨으니까 예, 괜히 저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그 세미나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non convex problem, convex problem은 아니고 non convex problem 이제 옵티멀 컨트롤 이제 우리 항공우주 시스템 제어하는데 나오는 non convex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 수업에서 다룰 컨텍스트 프로그래밍 어프로치들을 사용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 주제는 그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올 거냐면 여기 이제 9번째에 퍼스트 오더 메소드 옵티미제이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업에서 다룰 9번째, 10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금요일에 하는 세미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 삼아서 같이 들어와 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